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4단원 연습 문제풀이 동적평형 파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적평형 파트 우리가 시험 전에 나눠드렸던 문제 3번까지 간단하게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밀폐 용기 속에 물을 넣었을 때 용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은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적 평형이다 라고 하는 게 뭐였죠? 겉보기에는 평형인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움직일동이다 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이나 물리적인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평형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즉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반응의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서 보여지는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 지점에서의 농도나 온도나 색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 개념 정리하면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상평형이 해당을 하겠죠. 상평형은 상태 두 개, 즉 여기서는 액체 상태의 물과 기체 상태의 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증기와 물이 서로 증발과 응축을 반복하면서 다해서 동적 평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평형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일정한 온도 조건이라고 하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자, 3페이지로 간단하게 넘어와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일정한 온도 조건이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평형을 이룰 때는 문제상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하게 기다려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일정한 온도 조건은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한 보통 전제 조건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바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는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밀폐 용기 안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밀폐 용기 안에 아까 했던 우리 문제 그림을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액체 상태에서 플라스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막아놓고요. 여기서 맨 처음에는 이 공간이 진공이고 처음에는 액체 상태에 물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온도는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정 온도 조건에서는요, 증발 속도가 일정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특성이에요. 일정한 온도 조건이 유지가 되면, 예를 들어 25도씨라는 온도 조건이 그대로 이행이 되면 25도씨에 대한 물의 증발 속도는 고정 속도 K 일정한 상수값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수증기의 증발 속도도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에탄올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에탄올의 증발 속도도 25도씨에서 고정이란 얘기예요. 양이 많든 적든 표면적이 넓든 적든 간에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증발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 쭉 일정한 증발 속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반대 과정인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우리가 진공이라고 가정을 했었죠. 진공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액체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체의 양이 적습니다. 기체의 양이 적어요. 그런데 점점 증발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증발이 계속되면서 기체의 양이 점점, 즉 수증기의 양이 늘어날 겁니다. 기체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기체의 양이 늘어나며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응축 속도는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맨 처음이 진공이어서 아무런 기체도 없었을 때는 응축 자체, 액체가 없으니까, 반대로 썼네요. 기체에서 액체죠. 기체에서 액체.
기체에서 액체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진공이었기 때문에 시작에서는 0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점차 속도가 어떻게 된다? 기체 양이 늘어나면서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어떤 시점부터는 증발과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경우 동일해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요 조건에 성립을 한다. 즉 무슨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상태상의 평형이기 때문에 상평형에 도달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 개념 가지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나 다의 시점이 각각 어떤 시점이 되느냐. 맨 처음에 초반에 있던 가는 마치 시간이 0일 때나 그 근처가 되겠고요. 나는 평형을 이루어가는 그 중간 과정이 되겠고, 다는 동적 평형에 이르게 된 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증발 속도는 가든 나든 다든 증발 속도는 다 어떻다?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 온도가 똑같으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차 가보다는 나가, 나보다는 다가 더 크다. 그리고 다일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게요. 기억. 물의 증발 속도는 가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아니다. 일정하게 서로 동일하다.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 물의 응축 속도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그렇죠? 빠릅니다. 다 이후에 수증기의 분자수는 증가한다. 자, 분자수라고 했습니다. 분자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사실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수증기 그 모형이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고 점차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왜 때문이냐? 맨 처음에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꾸준히 증발하고 있어요. 즉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건 많았단 말입니다. 뭐보다? 응축 속도보다. 응축 속도는 꾸준히 증가를 했지만 초반에는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단 말이에요. 가나에서는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기체 양이 더 많아지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물어본 수증기는 기체의 분자수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보다는 나보다는 다가 기체의 양이 점점 많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의 분자수는 점점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보세요. 다 이후에 가보다 나가 많고 나보다 다가 많은데 만약에 어느 시점인 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라는 뭐예요? 시간이 만약에 충분히 지나서 다처럼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더 지난 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미 여기서부터도 동적 평형이죠. 다른 조건이 이동하지 않는 이상 라도 동적 평형일 겁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기체 플라스크 다해서 시간이 지나면 기체가 줄어드느냐? 자, 우리 아까 동적 평형 얘기했을 때 이미 말을 했습니다. 동적 평형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양이나 농도나 색이나 변화가 없다. 겉보기에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속도가 같으니까. 쌤이 설명을 했던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자, 상행선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하행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 쇼핑을 하고 있는 인원이 백화점에 100명, 2층에 쇼핑을 하고 있는 인원이 백화점에 100명인데 이 에스컬레이터가 1분에 10명씩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양쪽의 속도가 같아요. 자, 그럼 1분 지나면 여기 플러스 10명. 1분 지나면 밑으로 빠지는 마이너스 10명. 결과적으로 위층 1층과 2층에서 볼 수 있는 CCTV로 쳐다봤을 때 계속해서 100명이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100명이라는 인원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증기의 분자수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수증기의 양은 어떻게 된다?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가해요. 근데 동적 평형 지나고 나서의 양의 변화는 없다 이겁니다. 물의 변화도 마찬가지겠죠. 물은 점점 줄어들어요. 감소하겠죠. 그런데 동적 평형 이후에는 양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자, 요번 문제 파트에서 해설해드린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시간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개념을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2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물에 들어있는 비커에 NaCl, 어렵게 써놨지만 소금입니다. 소금을 넣어서 나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흐른 후에, 자, 나는 즉 동적 평형이다. 바로 나와야 되겠죠. 이때 가의 수용액이 흐른 후 가가 나로 됐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한 것. 용해 평형이죠. 이번에는 고체에서, 아이고, 고체를 왜 이렇게 썼어? 고체에서 어떤 상태, 수용액 상태로 변화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자, 고체에서 수용액으로 용해되는 것과 반면에 반대로 나오는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 같을 때 우리는 이것을 용해 병형이라 하겠다. 요렇게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으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온도는 일정하고 물의 증발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용해 석출만 고려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에서는 NaCl의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에 일어나지 않는 거고 실제로는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a 플러스 aqueous의 소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증발과 응축 속도 했던 걸 개념을 여기에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넣었더니 고체의 양이 많았어요. 근데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고체의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요 없어진 NaCl 고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 안에 용해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원래 고체 상태였던 NaCl이 녹아서 NaCl aqueous 상태, 즉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녹아드는 이 현상이 가에서 나로 갔을 때 그 용해 현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석출 속도에도 충분히 점점 일어나게 되겠죠. 용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다가 석출 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두 개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부분? 같아지는 부분이 오면 무슨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증발 속도 했던 것처럼 용해 같은 경우도요. 온도가 일정하면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양 역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용해가 우세하게 일어났다가 석출보다 점차 NaCl이 녹고 나서 더 이상 녹을 수 없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석출이 글자가 이상하네요. 그죠? 석출 속도가 같아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용해 평형까지 도달하는 요 과정에서 용해 과정이 더 우월하게 많이 빠른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아니죠.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용해가 많이 됐다. 즉 Na 플러스가 맨 처음에 가에 녹아있던 양보다 나에 더 많이 녹아 들어갔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용해가 더 많이 일어났을 테니까. 맞죠? 자, Na 플러스의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가 바로 요 은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던 애가 녹아 들어가서 여기 물에 녹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a 플러스의 수가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석출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석출 속도는 어떻게 추론하면 될까요?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앞에 파트에서 맨 처음에는 석출이 적게 일어나다가 점차 석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속도가 일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맨 처음에 용해의 속도랑 용해 속도, 용해가 우월하게 일어났다가 말이 이상하네. 용해가 우월하게 일어났다가 석출 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같아졌다. 즉 양이 줄어든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보다는 나의 석출 속도가 더 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체의 양이 줄어들었다. 고체의 양이 줄어들었다. 즉 많은 물질이 용해되었고 그 과정에서 용해가 안에 녹아들어간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의 양이 증가했고 그 증가한 결과에 따라서 NaCl 고체 형태로 석출되는 녀석들도 많아졌다란 얘기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석출 속도는 나가 더 빠를 테니까요.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그림 가는 진공 용기 속에 HCl 액체, H2O 무슨 소리야? 물을 넣고 진공 용기입니다. 여기 맨 처음에는 기체가 없었어요. 기체 없었음. 기체 0. 자, 근데 충분한 시간이 지른 후에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는 시간에 따른 증발속도, 응축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그렸던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기억은 무슨 속도? 증발속도가 됩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고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럼 0에서 시작하는 기체가 0였을 때 응축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증발속도가 일정해지는 구간, 즉 T2 이후는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즉 상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볼게요.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증발속도이다. 맞죠? T2일 때가 빠졌네요. T2일 때 그 H2 기체는 응축하지 않는다. 자, T2일 때라는 얘기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말하겠죠.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응축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다. 그죠? 계속 얘기했어요. 자, 용기 속 T2의 양, H2O의 물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자, 액체 상태, 즉 이 양, 물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물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응축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축이라는 건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양이고요. 상대적으로 증발 속도는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응축보다 빨랐을 때가 T1, 그리고 T2일 때는 증발과 응축 속도가 같아졌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증발은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고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게 응축이니까 맨 처음에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많이 T1일 때가 증발이 더 원활했으니까 기체의 양이 많았을 것이다. 이거 앞에서 했었죠. 근데 문제는 액체의 양을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액체 양은 원래 넣었던 것보다 어떻게 될까요? 증발 일어나면 어떻게 돼? 물 높이 감소하잖아요. 그죠?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물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그만큼 기체가 많아졌을 테니까. 맞죠? 맞아요? 액체일 때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죠. T2일 때가 더 액체가 높이가 줄어들었을 테니까요. 맞습니까? 자,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액체의 양이 더 많고 계속해서 증발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증발이 더 일어나면서 물의 양은 줄어들고 기체의 양은 많아지는 요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동적 평형 파트 문제는 딱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동적 평형에서 볼 수 있는 용해 평형과 상평형 예시들 잘 봐주시고요. 문제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